물가지수 연동채권이 있는데요. 그 채권이 정확하게 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원금이 보전이 되고 이자도 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그런 채권입니다. 이 원리금이 실질 가치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가치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처에서 이런 물가지수 연동 채권을 선호합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금통위 멤버들이 보유하고 있는, 뭐 다는 아니고 그 중에 몇 명이겠죠. 그 국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물가지수 연동 채권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자가 선호하는 채권이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표면금리를 낮게 책정을 해도 이걸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러니까 발행 단가가 정부 입장에서는 낮아도 오케이. 그래서 발행자,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장점으로 인해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벌써 이 물가지수 연동 채권이 소개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2007년도부터 이게 소개가 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동 채권은 이제 국채가 대부분이고, 물론 뭐 특수채나 회사채로도 발행될 수 있지만, 국채로 발행될 때 그 장점이 가장 극대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채 형태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국채를 물가지수 연동 채권으로 발행할 때 이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입 비용이 절감되고, 그 지급 시기의 인플레이션을 발행 시점에서 예상한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작게 나오면 그 차익만큼 또 이익이 생긴다는 장점도 있고, 만약에 지급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은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런 손실이 발생하는 거를 염려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에 대처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정부가. 그 다음에 이 물가지수 연계 채권이 발행되어서 유통되게 되면 시장에서 물가를 관리하는 정부 입장에서 상시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지수 연동 채권의 금리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게 명목 국채 금리가 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명목 국채 금리와 물가지수 연동 채권의 금리고 차이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비교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이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데 굉장히 유효한 툴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투자자한테 그 투자 수단을 제공을 해서 장기 금융시장 발달을 촉진시키고, 뭐 파생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물가지수 연동 채권이. 그 다음에 이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수가 있고, 연기금,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고 발행자인 정부 입장에서도 좋고, 이 물가지수 연동 채권은 발행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자본지수 연계채권, 이자지수 연계채권, 할인지수 연계채권, 연금형 지수 연계채권이 있는데, 이거 뭐 다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자본지수
연계 채권의 형태로 물가지수 연동채권이 발행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원금과 이자가 다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형태의 물가지수 연동채권인데, 채권 특정 시점에 원금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채권 원금에다가 1 플러스 물가지수 변동률을 곱해서 원금이 계산이 되고, 그렇게 계산된 원금을 이렇게 계산된 원금을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미리 정한 표면금리를 곱하고 1년에 2번씩 이자 지급을 한다 그러면 2분지를 곱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특정 시점에 이자가 계산이 된다. 이것이 자본지수 연계채권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런 형태로 물가지수 연동채권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제 이자지수 연계채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자액만 인플레이션에 연계되고 원금은 인플레이션 반영을 않는 그런 형태의 물가지수 연동채권도 있고요. 할인지수 연계채권이라고 해서 쿠폰 이자 없이 만기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반영된 원리금을 합산해서 지불하는 그런 형태의 물가지수 연동채권도 있고, 연금지수 연계채권이라고 해서 원금 상환없이 사전에 지정된 이자 지급일에 이자액만 인플레이션에 연계해서 지급하는 형태의 물가지수 연동채권도 있습니다. 물가지수 연동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지수가 있어야 될 텐데, 지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있고, 이 도매 물가가 생산자 물가지수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도 이것도 물가 상승률을 잡아주는 지표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지표를 선택을 할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지수랑 연동시킨 물가지수 연동채권을 정부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가지수 연동채권에 이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인덱세이션 렉이라는 건데,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3월이면 3월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월쯤 돼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자 지급일이 예를 들어서 3월과 9월 초라고 할 때 9월 초에 지급될 이자율은 3월과 9월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돼야 되는데, 그 정확한 물가 상승률은 9월의 물가 상승률은 한 달 후인 10월이 되어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레그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레그를 6개월로 하느냐 3개월로 하느냐, 여기 지금 예가 있는데 만약에 6개월 레그로 하더라도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가 있어요. 9월 초에 지급할 이자액이 9월부터 3월 전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통해 결정된다고 할 때, 이게 4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3월에 발행된 후에 4월 전까지는 또 이 향후 적용 물가 상승률이 확정되지 않는 문제도 남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인덱세이션 렉으로 발생하는 문제고,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정치를 구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에 또 한계도 있고, 이런 추정치를 계산하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결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3개월 시차를 두고 물가 변동에 따라 채권의 액면을 조절하는
카나디안 모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그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를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요새 같은 상황은 물가가 어떻게 보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는데 이 물가지수 연동채권을 갖고 있을 때 투자자가 물가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보장을 안 해줍니다. 이건 보장을 안 해줘. 그 위험은 투자자가 떠안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가지수 연동채권의 만기는 10년이에요. 10년이고, 그럼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물가 연동 계수라고 그래서 이게 채권 종목별 그리고 일자별로 일반인한테 공시가 되는데, 일반인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거래소 홈페이지 국채와 국채매매 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 예제를 구했거든요. 이게 2007년도 3월 10일에 발행한 채권이에요. 그러면 하여튼 뭐 계산 방법이 어렵지는 않은데 요게 물가 연동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3월 10일에 발행한 채권이 2013년도 5월 1일 날 만약에 처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1.22533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등에 발표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